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 KSS 해운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6월 14일이고요. 저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일단은 10년치의 실적입니다. 30기부터 바로 39기 1분기까지 일단 매출액이 96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4억, 당기순이익이 150억인데 일단 영업이익이 16.03%,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5.58%입니다. 전체에 틀어졌을 때 영업이익이 보통 20% 이상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들쑥날쑥하지만은 작년에는 17.31%, 즉 영업이익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전부 다 이제 그가 한 번에 쉽게 보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그에 맞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스선, 케미칼선, 기타인데요. 가스선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 되고요. 케미칼선이 9.6%, 기타가 0.4%인데요. 역시 가스선 매출이 이제 이 매출에 캐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미칼선, 즉 암모니아도 미래 가치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 선박들은 16척, 3척, 3척, 6척, 2척, 4척 이렇게 있는데 VLGC 그러니까 7만 8천에서 9만 1천, MGC 그리고 3만 5천에서 3만 8천, RFPG 냉동식 가스선, PLPG 압력식 가스선, 그리고 이 전부에 합쳐서 4개 정도가 가스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MR 탱커가 5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야 될 포인트가 듀얼 퓨얼인데요. LPG와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그러니까 기존 중경질료 2개 정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선박이 있고요. TC 선원과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는 계약, 보시면 계약 현대가 TC입니다. 알겠지만 장기로서 가져가는 선원과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보면 CVC, COA 등등이 있는데요. 주 포지션은 TC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 구매 방식이 있는데요. 이 선박 취득 계약 보시면은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입니다. 이건 뭐냐면 당사는 선박 도입을 위한 23건의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이 KS는 BBCHP 구조인데요. 모든 선사가 대부분 취하는 방식으로 선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 선박가액의 70에서 90%를 조달하고 SPC를 통해 선박가액과 이자를 10에서 15년간 상환하는 구조인데요. 뭐 다른 구조가 있지만 어쨌든 BBCHP 구조인데 쉽게 설명을 해서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중간에 SPC가 들어가고요. 은행 투자자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SPC가 선박 건조 자금을 빌립니다. 은행 투자에. 그러면 이 돈을 BBC, HP 체결을 해서 리스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일단은 리스료 지급에 앞서서 이 체결을 하면은 이 조선소와 현금을 지급해서 이제 선박 건조를 받고요. 이 받는 거에 대해서 선박을 지급을 받고 나서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 리스료를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는 이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박 수익 발생은 일단은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매출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다. 근데 건조가 완료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KSS 해운으로 이 선박 수를 늘려가야 되는 전략을 펼치겠죠. 그럼 또 선박 건조를 하면 이자 비용 나고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아까처럼 BBC HP 구조기 때문에 이제 선박이 운행하는 동안 매출액도 나가지만 이 선박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KSS 회원 입장으로는 선박을 최대한 늘리는 게, 그러니까 선박을 최대한 늘리는데 건조가 완료된 선박을 늘리는데, 그리고 요즘은 주안점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 엔진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늘리는 게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박 부채 현황은 일단 현재 1조 6천억 중에 5,391억, 즉 33.4%는 이미 돈을 갚은 형태고요. 유동 부채는 3천억, 즉 19.73%, 비오는 부채는 7,500억 정도 46.87%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합계는 1조 정도인데요. 금융 이자가 대략 1.75%, 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채 합계를 보면요. 이제 10년 전, 즉 1,500억 정도 났다가 2,800억, 3,000억, 3,800억, 6,000억, 5,000억, 즉 선박이 늘어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비용 1조 6천억 중에 33.4%는 갚았다. 그리고 66.6%를 갚아야 된다. 앞으로. 그럼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기간을 합쳐서 선박부채 상한 연도대 이 총 1조 3천억 중에 이제 구분이 한 3개 정도 했습니다.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이 있는데요. 시설 자금은 바로 선박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자금 빌린 돈은 7.8%밖에 안 되고 이제 시설 자금 92.2%고요. 한 번에 갚아야 되는 돈과 분할 사항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번에 갚아야 할 돈이 710억, 6.8%, 분할 사항이 93.12%. 그러면 조금 더 단기 차입금, 그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그리고 그냥 일반 차입금, 선박 차입금 SPC가 월등하게 91.5%로 9,449억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35억, 2023년 85억, 그리고 2025년 71억, 그리고 27년에 448억, 그리고 28년에 5,200억, 그리고 2029년 3,500억인데요. 제가 볼 때 29년까지 이 비용을 다 갚으면은 어쨌든 현재가 시가총이 2천억 초반 정도 됐는데 이 다 갚으면은 PBR 즉 장부 가치가 어느 정도가 높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1조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폭발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는 우상향을 천천히 하겠지만 폭발적으로 느는 시점이 2029년쯤 되지 않을까. 왜? 선박에 대한 비용을 갚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전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송계약을 여기 장점이 있는데요. 운송계약, 선박 발주, 그리고 채무 보증 세 개의 세트로 이릅니다. 그러니까 운송계약은 먼저 맺습니다. 그럼 이 운송계약 보면 2023년 1월 30일에서 2028년 2월 29일 그러면 선박을 발주를 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이 기간 동안 돈을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즉 조선소에서 직접 채무 보증을 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SPC를 설립해서 돈을 10에서 15년간 갚습니다. 채무 보증 비율은 대략 95.15%, 뭐 90%, 70 이 정도인데요. 공급계약, 신규계약, 시술 투자를 합칠 때 일단 이번에 봤을 때 LPG 운송 계약은 2,100억인데 선박이 1,8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30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13억 적자지만 똔똔을 칠 수가 있겠죠. 금연태 같은 경우에는 608억 이득이고 922이득이고 어쨌든 운송계약, 선박 발주, 채무보증 이게 모두 세트고요. 하나 더 있으면은 이제 SPC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운송계약을 가져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5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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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뭐 선박 발주 많다, 뭐 환율이 뛴다 그런 거 무시할 정도로 장기 운송 10년간의 계약 동안 동일하게 돈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처럼 이제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023년, 2024년, 2022년, 24년, 22년, 23년, 24년, 24년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에 이 선박이 또 계약이 장기가 되는지 그런 걸 체크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장기 운송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워낙 유명한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전부 TC, CVC, COA, 스팟성으로 한다. 그래서 연료비에 대한 부담은요. 쉽게 생각해서 이 대형선 즉 기관용선 어떻게 생각하면 95%의 연료 비용은 모두 용선주 부담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단지 5%만 KSS 비용인데요. 이미 이 기름, 연료류, 윤활유, 선연품 전부 이제 기름이 이제 재고 자산을 있기 때문에 이 5%에 대한 것도 현재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다. 즉 원유 인상, 연료료 인상이 진행되더라도 KS는 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부담은요. 이자율 수압을 받습니다. 즉 이자율 수압은 변동에서 고정해서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 스케줄에 대하여 1분 기간의 상환 금리를 고정금리로 약정한 후 이제 고정금리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왔다 갔다의 증가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37기, 36기는 이자율 평가 손실이 발생했지만은 작년에는 10억 정도, 올해는 한 분기 만에 19억 정도의 이자율 수합 평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환율 상황을 봤을 때 이 이자율 수합은 꽤 좋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정책은요 꾸준하게 배당금이 오른다고 배당금 총액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주치타적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있는 복리후생 중에 여기에는 우리 사주조합제도와 사내복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즉 주식을 산다는 거죠. 지분율은 12.07%가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금은 6.99%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력은요, 일단은 국내 1위, 전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전세계 5위인데 엄청 크다 생각하지만은 LPG 물동량을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는데 어쨌든 세계 5위에 있다. 그래서 평균 선대가 원래는 10년인데 KSS 해운은 5년짜리의 선박, 평균 연령대가 5년이기 때문에 젊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를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게 LPG와 스크럽, 그리고 컨벤셔널, 이렇게 환경오염이 선박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많이 잠재시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이슈는 일단 암모니아입니다. 현재 수소에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현재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입니다. 수소가 이제 배에 실어서 넘어가는 그 온도점이 매우 200도가 넘습니다. 영하 200도가 넘는데 암모니아는 그거보다 100도 언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소 경제가 유명해지기 이제 더 활발해지면 암모니아의 운반선에 대한, 즉 KSS 해운의 역할이 많이 커지겠죠. 2030년까지 국내 암모니아 수요가 총 100만 톤인데 이렇게 되면은 35척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제 3척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32척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SS 해운의 성장 가치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주가는 어제 많은 하락장이라서 400원 빠졌는데 시가총액이 2,500억입니다. 퍼 관점으로 이제 2021년 단기수 요거 두 개 2021년 단기순이익으로 4.4고요. 2022년 1분기 단기순이익 16.6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속계약, 선박 발주, 채무보조, 일대 턴키로 할 수가 있고요. 국저 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을 통한 선박 구매를 하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실적 확보, 실적의 우상향,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자율 수협으로 환율 걱정도 없고 VLGC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미래시장, 암모니아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해운회사.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주가 빠질 때 그냥 꼬박꼬박 모아간다면은 장기로 우상향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리츠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